네, 보이스피싱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어디서 잡는지 아세요? 금융감독원이라는 데서 잡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기 대응단 이름 엄청 무시무시하죠. 강인 팀장님 모시고 보이스피싱 어떻게 잡아야 할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강인입니다. 예. 저희 가족도 보이스피싱 당한 적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몇 년 전인데 예. 전화 와가지고 제 남동생이 있거든요. 남동생이 엄청나게 이 어딘가 이 폭력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저희 이 가족 중에 한 분이 당하셨어요. 정말 그런 사례 많이 네. 있습니다. 가족이 잡혀가서 막 이렇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확 넘어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그 일반 서민들의 어떤 막연한 공포를 자극하는 데에서 그 이제 본연이 있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뒤에도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양한 수법이 결국은 공통적으로는 그런 공포감을 갖다가 극단으로 자극을 시켜서 공포.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심각하면은 오늘 그 강유정 이 청와대 그 대통령실 대변인이 네.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저도 지시 이제 내려오면 이제 엄청 그 담당하시는 그 조직 그 금감원 엄청 막 난리 나지 않아요? 대통령 지시 내려. 그렇습니다. 뭐 등골이 이제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만큼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어떤 이 사태의 심각성을 갖다가 네. 인식을 하고 이제 빠른 대처를 주문하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그 언급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국정과제로 이 예. 보이스피싱 대책 이거 그렇습니다. 내놨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연이어서 대통령도 얘기하고 국정과제로까지 가면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다양한 대책이 나올 거라는 건데 예. 이게 대책 얘기하기 전에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렇게 다 나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경찰청 집계 통계로 했을 때는 상반기까지 해서 한 6,200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네. 그 작년 동기에 비해서 한 배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면 상가? 6월까지. 예.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가 한 배 정도의 숫자인데 다만 피해자 수는 한 12,000여 분 정도 되십니다. 네. 근데 그 수치는 한 20% 정도 같은 기간 대비해서 20%. 그러니까 결국은 단위당 피해 그 개인당 피해 같은 경우에는 한 5,200만 원. 작년에는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비해서는 같은 기간을 해서 한 60% 정도. 그러니까는 피해자 수도 뭐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피해를 입으시는 피해자분들의 피해 정도가 심각해졌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피해 액수는 2배로 늘었고 그게 6천억 원 넘는 액수인데 그렇습니다. 피해자 숫자는 한 20%밖에 안 늘었으니까 1인당 피해액이 늘어나서 지금 한 번 당했다면 5천만 원 이상은 당한다. 지금 이 얘기시잖아요. 예. 와, 이거 크다. 보통 사람 5천만 원이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보통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유형이 있을 것도 같은데. 저희들이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집계하는 어떤 통계적인 범주들은 이제 구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그것과 별개로 해서 그냥 지금 유행이라고 할까 좀 하여튼 좀 많이 확산되고 있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떤 수법을 갖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그 카드 배송 빙자를 한 사기 수법이 있습니다. 카드 배송이요? 예. 이게 가장 심각한 케이스이고 아직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피해자한테 이제 그 전화를 걸어 오면서 시작하는데 이제 전화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카드 배송 하는 것처럼 피해자한테 카드 배송할 거라고 나한테 전화 온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카드가 발급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해자는 당연히 이거는 내가 신청한 카드가 아닌데라고 당연히 의문을 이제 표시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배송원을 사칭하는 자가
그 해당 그 가짜 그 카드사의 가짜 콜센터로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네. 그럼 실제 이제 콜센터, 그러니까 실제 가짜 콜센터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그 직원이 나타나서 뭐 금융거래 조회를 해봐야 된다, 카드 발급 이력 조회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망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 좀 우리가 뭔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원격 제어 앱 같은 거를 깔게 됩니다. 그 원격 제어 앱을 해서 이제 그 휴대폰의 지배권을 확보를 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악성예급을 다시 한번 또 깔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당신 명의로 뭐 계좌가 뭐 많이 뭐 개설돼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연결을 또 시켜줘요. 물론 가짜입니다. 근데 그 번호가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번호 1332로 딱 뜨게 되는, 그러니까 악성 앱을 깔았기 때문에 1332로 딱 변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아, 실제로는 금감원이 아닌데 금감원 번호가 뜨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금감원 사람이 나타나서 뭐 당신이 그런 범죄 조직과 어떤 그 범죄 행위에 연루가 됐기 때문에 뭐 당신이 갖고 있는 재산 이거 전부 다 우리가 검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우리가 빨리 진행할 수 있게 그 도와줄 테니까는 네. 협조를 잘해라라고 하면 이제 또 뭐 또 검찰 이제 검사들을 갖다가 등장시켜 가지고는 또 네가 협조를 잘하면은 당신이 협조를 잘하면은 우리가 빨리 약식으로 끝낼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그러니까 사람 공포감이 굉장히 많이. 아니 근데 그래도 전화를 받으면 대충 알지 않을까, 사기라는 거를. 어떻게 이거 좀 혹시 음성 있나요? 음성 있으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카드 배송원이 사칭해서 전화를 걸 때 어떤 목소리인지 혹시 그거 준비되어 있나요? 준비가 네. 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 네, 제가, 그러면 그거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한번 경각심을 한번 가질 수 있는 건지 어떤지 보죠. 네. 김선희 씨 맞으세요? 예, 이선희 씨 맞죠? 예, 우리 카드가 오시는데 몇 시에 방문하실까요? 우리 카드가 오시는데 몇 시에 방문하실까요? 예, 그 혹시 그 58년생 2월 23일 이선희 씨 맞? 지금 우리 카드라고 신규로 발급된 걸 이제 신청 안 하셨단 말이죠? 예, 저도 배송만 하는 직원이라 자세한 걸 확인 안 되고요. 예, 여기 봉투에 보시면 고객센터 번호가 있는데 메모 좀 가능하세요? 예, 전화해서 잘 확인해 보세요. 요즘에 명의동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전화해서 확인해 봐주셔야 돼요. 예, 우리카드 고객센터인데요. 1833-2550요. 예,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네, 수고하세요. 저렇게 얘기하고 저 번호로 전화 걸면 이제 걸려든다 이거죠. 예, 가짜 콜센터로 연결이 되고 네. 그 가짜 콜센터 상담원이 뭐 그 휴대폰이 뭐 이제 이제 해킹될 수가 있으니까는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악성 앱을 그러니까 원격 조정 앱 깔고 지배한 후에 다시 악성 앱을 깔아가지고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좀비 폰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악성 앱을 까는 겁니다. 근데 실제 근데 이렇게 전화 통화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그 배송되는 카드 봉투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실제 실물 사진을 물론 가짜이긴 하면 실제 이제 이름도 찍혀 있고 이런 식의 사진을 갖다가 찍어서 보내주면은 피해자로서는 실제 발급됐나 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카드를 찍어서 보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옛날보다 많이 발전했는데 옛날에는 그냥 여기 검찰청인데요. 뭐 무슨 사건이 있으니까 계좌번호 여기로 돈 보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엄청 정교해졌네요. 몇 번 오가면서 맞습니다. 믿게 만드는 시스템이 생겼네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라포가 굉장히 좀 형성이 잘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 말씨를 보니까 그래도 약간 중국 동포 억양 뭐 이런 합니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즘 그런. 그리고 예전엔 그래서 그런 억양으로 자꾸 뭐 돈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어디서 전화 오는 거야? 막 이렇게 대짜면 된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방금 이제 들으신 사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어투상에서는 좀 이상한 걸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제중동포를 고용해 가지고는 이제 사기범들이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요새는 실제 국내에서 리크루팅을 해가지고는 해외로 아예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제가 수사관을 통해서 좀 전언을 들었습니다. 아, 국내에서 예, 채용해서 외국으로 가서 전화를 하게 만든. 예. 물론 그 채용하는 창구가 뭐 그런 구직 사이트나 이런 데에서는 좀 하기는 힘들고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 동네 그런 아름아름으로 해서 동네 선후배 아름아름으로 해서 채용해서 실제 데려가 가지고는 네. 거기서 그 업무를 시키는 아. 하기 때문에 이제 어투만 가지고서는 좀 확인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투도 이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되고 있고, 예. 이제 수법도 그냥 돈 보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번호로 전화해 보세요 한 다음에 번호로 전화 걸면 그 다음부터 앱 깔게 만들고 해서 예, 빼가는 그렇습니다. 방식이 됐고 예.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런 게 사례가 어떤 유형으로 좀 나눠지나요? 대표적으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최근에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그 카드 배송 사칭과 네네. 관련된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좀 이제 올드 패션이긴 하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뭐 기관 사칭 그러니까 검찰 사칭 그거는 유효합니다. 물론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과거의 형태는 아닐 수는 있는데 좀 더 이제 수법 자체는 굉장히 좀 정교해지고는 네네네.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드물게 나타나는 게 여전히 뭐 지인 사칭의 경우도 조금 있기도 하고요. 지인 사칭이라는 거는 그겁니다. 엄마 휴대폰 고장 났는데 그 문자 메시지 보내가지고는 네네네. 그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엄마 휴대폰 고장 났는데 나 이거 보상받기 위해서는 뭐 엄마 휴대폰 엄마 그 통장이라든가 네네네. 뭐 신분증 정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해. 네네네. 그러니까 보증인으로서 필요하니까 나한테 보내줘. 물론 가짜이긴 합니다만. 가짜죠.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전히 그 앵커님 그 가족분이 당하셨다는 그런 식의 사례도 많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있기도 하고요. 변종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변종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최근에 나타났던 사례들 중에는 방금 이제 카드 배송 사칭이 있었지 않습니까? 법인 등기가 발급됐는데 왜 수령을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시나리오를 바꿔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 등기요? 그러니까 법인 등기가 이제 송달됐는데 왜 수령을 안 하냐.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뭐 나의 사건 조회를 이제 이제 가짜 허위의 사이트로 유도를 시켜가지고는 네. 거기에서 이제 지배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아.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는 앱을 깔라고 그랬다면 이번에는 어떤 사이트로 들어가라고 하는 예, 수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근데 그런 게 사실 조직범죄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예. 실제 그런가요? 조직범죄의 정의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데서, 그러니까 그 법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조직범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전에 유행했던 그 조폭 영화에 나오듯이 막 대규모 막 인력들이 다 그 산하의 어떤 총책의 산하에 들어가서 너는 어떤 일을 해, 너는 어떤 일을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콜센터 조직이 있는 것이고 자금 채탁을 하는 조직이 있고 현금 수거하는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그 어떤 잡무를 처리하는 뭐 그런 이제 대포 통장을 또 모집하는 조직이 있고 그런 개별의 조직들이 그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 뭐 프로젝트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뭉쳤다가 흩어졌다가 그러니까는 뭐 다른 분이 사용하셨던 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모자이크 범죄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모자이크 범죄가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는 조각조각을 이어서 그냥 그림을 만드는 그런 측면에서 모자이크 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적정한 비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일필 위주로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조직이 조그마한 조직들이 모여서 여러 하나의- 조직들이. 예,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예.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예를 들면 이탈리아 마피아나 뭐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어떤 옛날에 조폭 예, 예, 이런 예. 이제 강력한 조직이 아니면은 중간에 누가 들고 튈 수 있잖아요, 사실. 예. 서로 못 믿으면 중간에 그렇습니다. 돈 받아서 운반해 주기로 했는데 그냥 잠적해 버리면 어차피 이것도 범죄니까 찾지도 못하고 신고도 못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것을 감시하는 조직도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아, 운반하는 과정을 지켜 감시만 하는. 예. 아, 그러니까 조직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데 예. 뭐 이렇게 앱 개발하고 이렇게 전산하는 조직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뭐 돈을 운반하는 조직도 있고, 예. 운반 잘 되는지 감시하는 조직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런 정도인가요? 좀 더 있나요? 다른 조직들이? 글쎄요, 그게 이제 뭐 크게는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그 콜센터 조직이 제일 중요한 거기가 사실 저희들 뭐 상식 수준에서 콜센터라고 그러면은 좀 외주를 네. 준다던가 좀 큰 조직 내에서 좀 반개 조직의 느낌이 조금 강하긴 합니다만은 이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총책에 해당되는 곳이 모든 프로젝트를 이끄는 곳이 콜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다 이제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뭐 중국이라던가 뭐 캄보디아, 라오스 뭐 이런 식의 있고 근데 국내 현지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조직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는 대포통장 모집 및 뭐 개설하는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별도의 조그마한 이제 자금 세탁, 그러니까 해외 송금, 네. 그러니까 불법 송금을 해주는 그런 조직이 또 따로 있고, 뭐 현금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현금 수거만 하고 다니는 그런 조직이 있는 거고요. 뭐 그 정도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뭐 시스템도 만드는 애가 있고 근데 이제 그건 보통 이제 콜센터에서 그냥 그런 전문가를 갖다 고용해서 예 뭐 중국 쪽에는 그런 IT 인력들이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그 악성 앱들을 개발해서 유통시키는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핵심 조직은 외국에 많이 나가 있군요. 예,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예. 근데 좀 궁금한 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계좌로 받나요? 어떻게 이 돈을 외국에까지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 돈을. 아, 현금도 걸릴 것도 같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이게 이제 통계로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수법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환치기 형태로 해가지고는 이제 국내에서 원화를 그 불법 환전상에게 원화를 전달을 해주면은 해외에 있는 그 환전상의 그 카운터 파티가 그 콜센터에게 그 해외 현지 돈으로 보내는 방법 그런 방법이 좀 있었는데 환치기가 사실 이제 해외로 빼내는 데 있어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었던 반면에 요새는 사실 이제 그 우리 후반에서 말씀드릴 이제 국정기획 과제에도 이제 약간 현장 간담회에서도 어떤 그 향후 추진할 대책으로 나오는 부분 이제 검토할 부분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만은 가상자산을 통해 가지고는 해외로 보내는 부분들이 좀 주요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가상자산을 구입해서 그걸 전자지갑 형태로 옮겨 버리면은 그건 쫓아갈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그거 뭐 일단은 그 블록체인 형태로 뭐 익명성이 보장된 거니까는 좀 굉장히 곤란하고 더더군다나 그 US 테더라는 그 코인이 그 달러에 연동되어 있는 그 코인이다 보니까는 뭐 비트코인이나 얘네들은 이더리움을 사진 않습니다. 다 US 테더입니다. 달러. 예. 그러니까 그게 달러하고 동일한 가치에 있는 코인을 넘겨버리면은 그냥 외환 송금하고 동일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예, 그렇습니다. 그 해외 불법 자금 송금에 사용이 되고 있다 이거네요. 예, 결국은. 물론 그 코인 자체를 다 매도할 그 코인을 거래하는 분들을 다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그렇게 이제 자금 세탁을 해외 반출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코인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갑을 통해서 보내면은 전혀 포착이 안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해외 지갑으로 보내버리면은 근데 그 테더를
사야 되잖아요. 예, 예. 국내에서 예를 들면 원화로 5천만 원을 사기를 쳐서 예, 예. 원화를 예. 뺏어왔다. 그러면 이 사기친 돈을 테더로 구매하는 과정, 예, 그 과정도 포착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가상자산 출금 지원 제도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돈이 입금이 되면은 어떤 특정한 돈이 입금된 다음에 그 코인을 산 다음에는 특정한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코인을 갖다 다른 데로 빼내지 못하도록 하는 네. 제도를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보이스피싱 자금이 흘러 들어오면은 네. 그 코인을 사서 빼낸다고 하더라도 시간 지연을 해놓고, 근데 다만 이제 그 꼬리표를 따라서 돈의 흐름을 따라서 왔을 때 그 가상자산을 사기 위해서 사용됐던 그 국내 은행 계좌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이 계좌가 사기용 계좌라는 거 인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 정지를 해두면은 네네. 그나마 좀 회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좀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미 해외 지갑으로 옮겨진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그걸 뭐 회수한다던가 그 이후의 흐름을 쫓아가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측면은 쉽지 있습니다. 않다. 예, 예. 일단 당하고 나면 그럼 되찾기는 쉽지는 않은 건가요? 저희들이 그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는 그 법률 하에서 업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의 기본적인 그 골간 중에 하나가 그 피해금의 이제 신속한 환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피해금이 이제 자금이 이체가 돼가지고 어떤 특정한 계좌에 이체가 되고 뭐 계속 연달아서 계속 이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계좌들이 연속적으로 지급 정지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급 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에서 잔액을 한도로 해가지고는 피해자에게 환급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런 사정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는 생각을 해보면은 피해자분들이 뭐 조금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피해자분들이 빠른 신고를 해 주신다면은 그나마 이제 많이 이전되지 않고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많이 남아 있으면 많이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좀 요새는 아쉬운 부분이 아까도 그 범죄 수법 자체가 워낙 이 가스라이팅이 심하다 보니까는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데까지 이르는 인식의 시간차가 좀 길게 나타납니다.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죠? 그 평균까지는 저희들이 근데 이제 감각적으로 하면 며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다 보내고 나서도 사기당했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상했어. 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이에 그러면 계좌로 다 이체돼 가지고 이미 빠져나갈 때까지 테더로 다. 바꿔서 빠져나간 예. 상태면은 그 다음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 물론 이거는 이제 환급법상의 절차에 따른 어떤 피해 환급 절차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 외에 이제 범죄 수익 이제 그 환부와 관련된 사항은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그 해당 그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해서 범죄 수익을 갖다가 몰수해서 반환을 하는 거니까는 그거는 시간적으로는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계속 경각심을 갖고 있다가 절대 뭐 문자나 전화가 와서 어떤 번호를 전화해봐라 그래도 걸지 말고 뭐 앱 깔라고 하면 앱 깔지 말고 그리고 당했다 싶으면은 빨리 연락을 금감원에다 해야 하는 건가요? 금감원보다는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그냥 전화해. 그냥 은행 콜센터 전화해. 야,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아. 지급 정지해 주세요. 그렇게 하자라는 거죠.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많이 당하세요, 요즘은? 사실 그 카드 배송 사칭권을 말씀드렸을 때 이 사기범들이 자극하는 것이 자산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공포를 자극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산이 있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연령대가 좀 높으셔야 될 것 높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높으면 어느 정도
70대, 80대, 아니면 50대, 60대 이상 60대 정도 이상. 분들이 그 카드 배송사층의 한 대략 한 반 정도를 차지를 60대 하고. 이상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떤 그 피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게 보이스피싱범은 연령대를 구분하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연령대를 구분하거나 학력을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배경 이런 거 구분하지는 않거든요. 또 하나 좀 많이 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좀 청년층 분들이 좀 많이 청년층도 보여요. 많아요. 예. 아. 물론 이제 피해액은 그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청년들한테는 큰 돈이죠. 예. 작은 돈이 맞습니다. 아닌 상대적인 예. 거니까. 예. 그 심리적인 상처의 크기 자체는 피해액과 매칭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그 본인 스스로 어떤 식으로 그 재산을 모았느냐와 연결되고 또 어떤 그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좀 이거 본인들이 뭔가 좀 모자라 가지고는 된 거 아니냐는 좀 이제 자괴감을 많이 받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포를 자극을 하냐면은 보통 청년층들한테는 이제 예전식으로 이제 검찰이 전화합니다. 네, 예, 검찰이 전화하는데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됐는데 그 계좌가 뭐 성매매 단속법, 마약류 단속법 그리고 아니면 뭐 때로는 그 물품 사기인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된 사기로 고소고발건이 엄청 많이 접수됐다. 아, 당신이 고소고발 대상이다. 예. 아.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너 실제 연루가 됐는지 아닌지 똑같은 방식입니다. 네가 연루가 됐는지 아닌지 네 재산 다 보내라. 우리가 검수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한 상황에서 심지어 이제 정말 이거는 좀 분노가 치미는 얘기이긴 한데 그 청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하고 워낙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이제 모바일 기기 사용이 이 친구들은 좀 잘 할 거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연락하는 걸 차단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한 어떤 그런 걸 차단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가족과 만나는 거, 뭐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셀프 감금을 하도록 합니다. 셀프 감금 표현이 뭐냐면은 모텔로 가라.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안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네가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전화하면 항상 너는 전화를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네가 전화를 끊는 순간에는 너의 그 일당과 뭔가 작당 모의를 하는 걸로 우리는 간주하겠다. 그래서 이제 모텔로 가서 이제 셀프 감금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근데 거기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앞길이 창창한데 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막연한 공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장년층 이상한테는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공포, 예. 청년층에게는 당신이 범죄자가 지금 되게 생겼다라는 공포, 이걸 자극해서 그렇습니다. 속인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군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대책을 좀 이제 여쭤봐야 되겠는데. 이게 보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목표를 정했어요. 그래서 한 거의 절반 정도 줄인다고 그랬던 것 같고, 그게 대통령은 지금 철퇴를 내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대책 어떤 게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좀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목표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뭐 그걸 달성해야 되는 목표이고 사실 그걸 초과 달성하면은 좋겠다. 그거는 이제 저의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좀 그 매일매일의 업무가 매일매일 이제 피해자들을 갖다가 보고 피해자들이 피해 사례를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조금 농담을 덧붙이자면 저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정말 많이 없어졌으면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한 5가지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한 5가지. 근데 그것도 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예. 아직 범죄자들이 먼저 포착할 수 있으니까. 예. 일단은 그 금융회사의 어떤 책임성을 갖다가 조금 좀 강화시키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슈퍼 히어로 중에 이제 스파이더맨이 있는데 큰
큰 책임이 따른다라고 해가지고는 오, 멋진 말이네요. 바로 그런 측면의 정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은행들이 뭐 보이스피싱 책임 좀 져라 예, 이런 예.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구체적인 건 아직 말씀드리긴 좀 알겠습니다. 어려운 건 양해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좀 기대하는 부분은 그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AI 플랫폼. 예. 아, 이거는 지금까지는 좀 정보 자체가 좀 산발적으로 좀 흩어져 있었던 부분을 집중화시켜서 이것을 학습시켜서 예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뭐 통신정보라든가 이제 금융정보 뭐 이런 식의 내용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그 뭐 악성액 정보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총합을 시켜서 학습을 시키면은 어떤 그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않을까. 뭐 제가 알기로는 앵커님께서도 뭐 그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끝내주는 경제의 주요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학습량이 그러니까 AI, 양질의 AI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와 그리고 거대한 어떤 학습 데이터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거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모아보자라는 취지로 하면은 AI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은 네. 이걸 활용해서 피해 구제, 피해 예방이라든가 어떤 뭐 예방을 더 나아가서 이제 아예 차단 뭐 이 정도까지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AI 플랫폼을 한번 구축을 해보자라는 이제 그 안을 마련해 이제 방향성을 갖고서는 좀 세부안들을 갖다가 좀 계속 그 관련 부처들이 그러니까 금융보안원이라든가 뭐 금감원 포함해서 뭐 금융이 뭐 각계 그 관계 기관들 다 모여가지고 지금 협의를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AI를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면 전화 오면은 이거 보이스피싱입니다. 뭐 AI가 자동으로 이렇게 딱 패턴 인식해가지고 알려주고 뭐 이런 식인가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통신사에서 사실 이제 네네. 이미 이제 요즘 각자 그러니까 통신사에서도 이미 구축해서 개발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금융 사이드 쪽이 좀 더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래, 입금이 되는 입금이 되면 이상한 거래 패턴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걸 갖다가 학습을 통해서 그 보이스피싱에 해당되는 이상한 거래다. 뭐 저희들 그 업계 용어로서는 뭐 FDS라고 해서 이제 사기 의심 그 거래 뭐 네네. 이제 탐지 시스템이라고 네네. 얘기를 하거든요.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이라고 네네네. 합니다. 사기 탐지 시스템이네요. 사기 탐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상한 거래 패턴을 갖다가 나타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해당 그 계좌 네네네. 뭐 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집금되거나 아니면 자금 세탁이 되거나 그런 계좌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지를 시킨다던가. 그런 그것만 잡아낼 수 있어도 훨씬 낫겠네요. 그게 가상자산까지 이렇게 가기까지 단계가 있잖아요. 돈이 들어가서 옮겨지고 해서 테더 사고 그걸 딱 자동으로 막을 수 있으면. 그래서 사실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이기도 하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게 핵심이네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는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 아무리 뭐 금감원이나 금융기관들이 뭐 해도 개인들이 안 속으시면은 제일 낫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는 좀 그런 팁이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주의했으면 하는 부분과 뭐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를 이용하셔라고 하는 거 두 가지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평소에 듣지 못한 단어를 사용하는 전화는 그냥 끊으시는 게 맞습니다. 평소에 듣지 못한 단어? 예를 들어서 뭐 국가안전계좌, 뭐 특급 사건, 보안 사건, 그리고 본인이 연루될 가능성이 없는 성매매 특별법, 그다음에 마약류 단속법, 그리고 뭐 사기, 그리고 명의도용 됐다라고 하면은 명의도용된 사람한테 추궁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명의도용은 피해자일 뿐이지 명의도용을 추궁하는 수사기관은 절대 없습니다. 명의도용. 명의도용돼서 계좌 개설됐다. 그거는 100%입니다.
그 사람은 명의도용된 사람이 피해자일 뿐이지 그 피해자를 추궁하는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도용, 국가보안계좌 뭐 이런 못 들어본 얘기를 하면은 일단 이거 사기 같아. 예. 이렇게 일단 생각. 그냥 사기라고 생각, 사기 같아가 아니라 사기다. 사기다. 예. 이상한 어려운 얘기하면 사기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저희 개인적인 어떤 팁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제도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개인 정보가 누출됐다라고 생각하면은 금감원 홈페이지 오셔가지고는 개인 정보 노출자 등록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좀 보안 조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대포폰도 많이 이용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본인 대포폰이라는 게 진짜 이것도 명의도용돼서 대포폰이 개설되는 건데 그걸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msafer라고 하는데 msafer.com에서 조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르신들 뭐 이제 꼭 어르신들이라고 저희들이 뭐 한정 짓는 거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좀 그러니까는 출시해서 좀 효과가 컸던 그 서비스가 있는데 그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라고 해서 이거는 내 명의로 더 이상의 그 대출은 하지 마. 네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회사의 좀 아픈 속사정을 좀 건드리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그 SKT 그 네네, 정보 맞아요.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개인정보 그거 걸려서 대거 유출되면서 그거 통해서 뭐 그 계좌가 네. 개설된다는 등 막 그런 소식이 유출됐는데 그때 좀 이제 그 사회적 호응이 있었던 것이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계좌는 만들 수 있는데 그는 영업정에 가서 만들래. 네. 내 명의로 비대면으로 계좌는 못 만들게 해줘라고 하다 보니까는 그때 당시 SKT 사태에서 개인정보 유출돼서 그 계좌가 개설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한 그런 그 시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많이들 가입을 좀 하셨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네 가지는 이 방금 말씀드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비대면 계좌 그 안심차단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이제 부모님들은 꼭 가입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네요. 예. 더 이상 대출을 받으실 일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굳이 뭐 비대면 계좌를 그분들이 개설할 이유도 또 추가로 없을 테니까는 그거는 꼭 가입시켜 드리는 게 자식된 측면에서는 꼭 한번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 말씀 주셨는데 마지막에 핵심이 있네요. 근데 저는 중간에 청년들은 범죄자가 될 공포, 그리고 이 중장년 어르신들은 재산을 잃어버릴 공포, 이걸 갖고 있고 범죄자들은 항상 그걸 노려서 자극한다는 걸 꼭 명심을 하시면 좋겠어요. 범죄 안 저지르셨으면 범죄자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포 너무 갖지 마시고, 물론 그런 의심스러운 일 안 하시면 더 좋고요. 재산도 웬만하면 그렇게 잃어버리시진 않거든요. 당해서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이 되신다 싶으시면 금감원 홈페이지 가셔서 한번 좀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인 팀장님 여기까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후 5시 50분에 진행하는데요. 주말은 끝장 뉴스를 보시고 저는 월요일 5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가셔서 한일 정상회담 갔고요. 월요일에는 우리 끝내주는 경제 방송 뒤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하고 갖게 되는데 그 사이 해설 끝내주게 해드릴 테니까 월요일 5시 50분에 꼭 라이브 시청해 주시고요. 강인 팀장님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팟 증권 통팟 매일 낮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